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 비핵화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과 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육군의 각급 부대들이 어버이날을 계기로 부모님께 보내는 장병들의 영상 편지를 SNS를 통해 전달하며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7남매의 아빠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육군 기계화학교 오는신 상사를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대화가 진행되려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세계 비핵화 실현 노력 주장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물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이는 수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이라며 논평할 일거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천명한 이상 핵미사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과 함께 기습적인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7일 오후 수도권 서쪽 최전방부대인 해병대 2사단 교동부대를 방문해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교동부대에서 북한군 포병과 해안포, 경비함정 활동 등 최근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은 뒤 서측도서 최북단에 위치한 초소로 이동해 해안 경계작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실패하고 제7차 당대회도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 성동격서식 전술적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 하구를 이용한 귀순자 발생에도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쏨마이 카우티라 태국군 국방총사령관이 방한했습니다. 쏨마이 국방총사령관은 9일 오전 합참을 방문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쏨마이 국방총사령관은 9일부터 11일까지의 방한 기간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JSA와 판문점, 제3땅굴과 육군 1군단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6.25 전쟁에 참전한 혈맹 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태국군 최고지휘관인 국방총사령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교류와 방산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군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지난해 업무 성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군 이함대 수리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18개 군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2015년 성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군 책임 운영기관 제도는 국방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5개 기관을 시작으로 각 군의 인쇄창과 보급창, 정비창을 비롯해 국군 수도병원과 대전병원 등 현재 18개 기관이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종합평가단의 평가 결과 각 기관들이 성과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비기간 등 주요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외기관 인증과 수상으로 기관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우수 기관은 해군 이함대 수리창이 선정됐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능력 확보 노력을 통해 부여된 정비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밖에 인력 예보제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 공군 82 항공정비창과 보급 지원 체계 단축을 통해 사용자 대기 기간을 감소시킨 육군 1보급단, 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해 국방 예산을 절감한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우수기관의 국방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든 기관이 참석하는 연수회를 열어 성과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 10전투 비행단이 수원시와 함께 2016 경기 수원 항공과학전을 개최했습니다. 스페이스 챌린지 지역 예선과 함께 열린 이번 과학전은 연휴를 맞아 부대를 찾은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공군 블랙 이글스의 고개를 바라보는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복장까지 갖춰 입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은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공군 10 전투 비행단이 개최한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와 함께하는 2016 경기 수원 항공과학전 현장에는 황금 연휴를 맞아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2016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 지역 예선과 경기 수원 항공과학전이 함께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시와 10전비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항공 우주력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자 힘을 모아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각종 항공기와 전투기들을 보면서 최신의 무기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또 과학 정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항공과학전에는 육해 공군을 비롯해 미 공군과 경찰청, 항공 관련 대학, 항공우주연구원 등 20여 개의 단체들이 참가해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항공기 전시 탑승 체험과 에어쇼, 시범 비행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군 홍보 체험관과 항공 우주 체험, 첨단 기상 체험 등 과학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너무 신나서 막 날아다니죠. 지금 무릎까지 까졌는데요. 그래서 재밌어요. 애들도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그냥 만화나 TV 같은 데서 그냥 보던 거를 직접 보고 만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군인분들하고도 사진도 같이 찍고 하니까 정말 실감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던 전투기들이 이제 실제로 보이니까 더 크고 멋있었어요. 군인 아저씨 짱! 한편 과학 꿈나무들이 고무동력기와 글라이더, 물로켓 등 세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스페이스 챌린지 예선도 7일 함께 치러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공군의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 완수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에서 개설한 온라인 소통 채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장병과 부모 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어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카페와 네이버 밴드, 육군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는 신풍속도가 장병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군대 와가지고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항상 맨날 밖에서 주먹질도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이래서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적응 잘하고 동기들도 물론이고 선임들도 같이 저랑 또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적응도 잘해서 아무 걱정 없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진로 문제로 갈등을 빚고 가출과 전학, 자퇴를 반복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이던 아들 최재훈 일병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대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부모님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입니다. 부대 네이버 밴드에 접속해 영상을 확인한 최 일병의 부모님은 군에 가서 한층 성숙해진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영진입니다. 어버이날에 직접 찾아뵙고 싶었으나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많이 크지만 저는 꿋꿋이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진정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지난 8일 육군본부가 육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39사단 조병진 일병의 사연은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처럼 병영에선 온라인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영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전하는 신풍속도가 장병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화나 편지로 어버이날 감사 인사를 전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입니다. 일부 부대는 영상물 중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선정해 해당 병사에게 휴가증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는 신병 교육대 단위로 다음 카페가 개설되어 있고 대대급 이하 부대별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육군 54단 기혼장병부부 세 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대는 혼인신고는 했지만 식을 올리지 못한 채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이번 결혼식을 준비했는데요. 심예슬아사가 취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로 한껏 멋을 낸 장병들이 식장에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54단 기혼장병 부부 세 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대는 바쁜 군무로 인해 결혼식 시기를 놓쳤거나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던 기혼장병 부부들을 위해 이번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사단장을 비롯해 부대 주요 지기자와 가족, 친지, 부대 동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사단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대구지구에서 사무국 회관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고 식사와 드레스 등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2박 3일 제주도 신혼여행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드레스를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앞으로 이쁜 사랑 하면서 영원히 죽을 날까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전우들의 축복 속에서 거행된 이번 합동 결혼식은 신랑 신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밝은 병영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남이녀의 아빠인 육군기계화학교 오는신 상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부작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지만 온 상사에게는 먼 이야기인데요. 부대와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오는신 상사를 송민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은 육군 기계화학교 예하 전차대대. 중장비를 다루는 부대다 보니 사전 정비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정비관으로 근무하는 오는신 상사. 전차와 장갑차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 평소 동료들과 힘을 합쳐 임무를 완수해낸다는 그. 나에게 주어진 임무나 업무가 있으면은 반드시 완료를 해야 한다.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는 같이 화합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완료를 해 나가는 게 제 목표이자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온 상사는 요즘에는 보기 드문 오남 이녀의 아빠입니다. 화합을 강조하는 그의 업무 스타일은 가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저는 최대한 집에서 행동을 하나 직장, 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나 동일한 선상에서 최대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220위. 한 가구당 평균 1.3명을 출산하는 초저출산 국가이다 보니 온 상사의 삶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저도 오는신 상사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것을 생각을 잘 못하는데 우리 오는신 상사는 7명이나 이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좀 그런 부하를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오는신 상사가 국가 정책에 잘 맞춰서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아줘서 잘 키우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대견스럽고 정말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지간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장병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 온 상사도 퇴근길을 재촉합니다. 평소 부대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10분 남짓 걸리는 퇴근 시간 동안 온 상사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항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게 제일 큰 희망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소망입니다.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온 상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녁 식사는 주로 온 상사가 담당하는데 지난 3월 태어난 늦둥이 막내를 포함해 5남매를 돌본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굳이 아내 일이라고 해서 육아, 설거지, 식사 그런 것을 굳이 안 따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서 하다 보면은 음식도 애들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직장에서는 부사관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내를 도와 살림을 함께 해나가는 오는신 상사. 온 상사는 그렇게 일과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복잡한 지형이나 지물을 드론으로 공중 촬영해 3D 화면으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입체 사진으로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산인 지리정보 구축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 공간정보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공간정보가 개발한 특수 드론입니다. 하늘에 띄우자 자동 항법 방식으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 채 비행을 시작합니다. 40여 분 동안 정해진 구역을 날며 필요한 사진만 정확히 찍어냅니다. 공중 촬영 사진은 한 번 비행에 평균 450장 정도. 이렇게 모인 한 장 한 장 낱개의 사진이 3D 화면으로 구현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60만 평 기준으로 했을 때 비행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내부에서 처리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오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오후에 결과물이 나오는. 기존엔 유인 항공기에 고가의 카메라를 장착해 사진을 확보하는 방식.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기에 대상지를 촬영해 실제 지형과 똑같은 정확한 입체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항공 촬영의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군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만약에 포탄이 터졌다면 생기는 어떤 구덩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탄을 훈련하기 전과 후에 어떤 지형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도 자원 탐사와 재난재해 현장 투입, 문화재 복원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드론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상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지형 분석이랄지 스케일을 있는 그러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가 공급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잘 포장을 해서 또 해외로 수출하고 그런 쪽에 앞으로 줄여갈 생각입니다. 앞서가는 기술로 혁신적인 드론 개발에 성공한 주식회사 공간정보.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북한이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는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신뢰가 조성되는데요. 북한은 무엇보다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